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유학이민 전문 트레듀의 윤혜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초중고 조기 유학 집중 설명 라이브 방송 세 번째 날이네요. 첫째 날은 오클랜드 지역과 또 추천 초등학교 이든데일 프라이머리 스쿨과 마리나뷰 스쿨을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둘째 날인 어제는 오클랜드의 추천 고등학교, 웨스턴 스프링즈 칼리지, 세인트 메리스 칼리지, 또 타카푸나 그레마 스쿨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오클랜드에 있는 고등학교와 오클랜드 근교 지역에 있는 학교, 또 지역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뉴질랜드 유학을 생각할 때 가장 선호되는 지역은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오클랜드라고 어저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클랜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그저께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지만 오늘 한번 다시 오클랜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오클랜드가 가장 선호되는 이유는 다른 지역도 뉴질랜드에서는 다 좋습니다만 오클랜드를 가장 유학 선택지로 뉴질랜드에서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국제공항이 있다는 점이지요.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직항을 타고 오기에 가장 좋은 그 유학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뉴질랜드를 선택을 할 때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공기도 맑고 좋은 자연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는 것도 하나의 이유기도 할 텐데요. 그만큼 오클랜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뉴질랜드의 가장 제1도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 인프라가 참 잘 되어 있다.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있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오셨을 때 그렇게 크게 향수병에 시달리지 않을 만한 그런 환경이다 라는 점에서 오클랜드가 가장 많은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오클랜드에 있는 학교와 그리고 또 이제 지방에 있는 다른 지역의 학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는 첫 번째 학교는 바로 세크리드 하트 칼리지라고 하는 남자 준사립 중고등학교입니다. 오클랜드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좋은 동네로 유명한 글린도이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7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캐톨릭 계열 학교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기숙사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규율을 중시하는 그런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또 떠오르는 어저께 설명드린 학교 중에 굉장히 비슷한 학교가 있지요. 세인트 메리스 칼리지랑 굉장히 비슷한 학교입니다. 같은 캐톨릭 재단이고요. 7학년부터 13학년까지 중고등학교가 있는 세인트 메리는 여자학교, 세크리드 하트 칼리지는 남자학교. 그래서 같은 재단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성적 우수한 면이나 또 예체능 이런 스포츠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밸런스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이지요. 2025년 기준의 학생 수를 보자면 총 1,430명이 재학 중이고요. 그 중에 유학생은 71명,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은 6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하는 학교들의 특징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오클랜드라고 하지만 한국인 학생이 참 많지 않은 작은 학교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세크리드 하트 칼리지는 제가 남학생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그런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세크리드 하트 칼리지는 성적이 있어서 가장 우수한 학교 중에 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매년 대학교 입학률 그리고 NCEA 입학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최상위에 있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이고요. 또 스포츠로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또 아트, 또 뮤직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또 이 학교에 헤드 오브 디파트먼트 오브 더 뮤직에서는 뮤직의 그 헤드 선생님은 또 가서 보니까 제 친구이기도 하더라고요. 문화 활동이나 이런 곳에서 고른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로서 밸런스도 있는 아주 전인 교육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음악 부분의 헤드 선생님이 제 친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선생님이고 그래서도 제가 세크리드 하트 칼리지는 음악으로도 또 아트로도 또 스포츠로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점은 기숙사가 있다라는 점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캠퍼스 또 기숙사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기숙사의 시설은 제가 한 달 전에 갔었을까요? 방문했을까요? 그랬을 때 새로 건물을 리퍼비쉬,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조금 더 크고 현대적으로 학생들의 그 요구에 맞게끔 새로 단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세크리드 하트 칼리지는 다 좋은데 단점이 기숙사의 시설이 좋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기숙사 시설을 재단장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새 건물 새로 단장한 층도 있고 지금 한참 준비 중인 층도 있어서 기숙사의 시설 또한 굉장히 훌륭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캐톨릭 학교인 만큼 또 아름다운 성당도 있고요. 또 공연 예술 센터, 홀, 또 야외 수영장, 그리고 또 워터폴로나 이런 것들을 실내 안에서 따뜻한 물에서 할 수 있는 실내 수영장, 또 한두 군데 정도의 체육관, 짐 등의 다양한 현대식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와 또 여러 가지 활동에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공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뉴질랜드의 수능 시스템인 NCEA를 제공하고 있고요. 매년 전국 평균율을 훨씬 넘는 우수한 성적과 또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굉장히 세심하게 또 폼티처와 또 인터내셔널 디렉터와 또 커리어 어드바이저와 함께 진로를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목표 지향적인 교육 분위기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기숙사 학교라는 점에서 자기 주도 또 학습 습관과 또 자립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활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오클랜드에서 있는 유일한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 시스템에서의 기숙사 학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요. 세크리드 하트 칼리지는 항상 기숙사를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립 아닌 공립 시스템의 학교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러면 준사립과 공립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사립 학교입니다. 공립 학교입니다. 사립 학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기준이 있는데요. 사립 학교는 당연히 그 학교에 운영하는 주체가 뉴질랜드 정부가 아니고 어떤 독립된 그런 오가니제이션 또 종교재단 등이 보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준사립이라고 표현을 하는 학교들은 나라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 또 공립의 학비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다른 어떤 사립과 같은 독립된 오가니제이션, 세크리아트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캐톨릭 종교 재단이지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국가의 지원 등은 공립과 똑같은 시스템이지만 그 운영 주체만 다르다라고 해서 준사립입니다. 그래서 이 준사립 학교들은 공립과 학비가 같기 때문에 이 공립의 학비를 가지고 기숙사 학교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세크리아트 칼리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기숙사를 들어가면 좋은 점은 일단은 유학생들에 있어서 가족과 떨어져 있을 때의 그런 어떤 외로움이나 향수병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숙사에 있으면 하루 종일 친구들과 생활을 같이 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나만 특별하게 향수병을 가지거나 심심해할 틈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은 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24시간 내내 똑같은 키위 친구들과 같이 지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요, 유학생들이 대부분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동네에 사는 도메스틱, 이 나라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나 또 친구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나 친구들과 빨리 믹스가 돼서 빨리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거나 뉴질랜드에 적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모두 다 같이 일어나야 하고 혼자서만 또 늦잠을 잘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모두 다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나 혼자서 일어나기 싫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를 지각하거나 또 뭐 결석하거나 이런 일도 거의 드물고, 또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 이렇게 기숙사 식당에 와서 나는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남자 기숙사 같은 경우, 여자 기숙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음식을 풍부하게 줘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얼마만큼이나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정말 퍼담아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것을 해결하는 좋은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다른 학생들과 함께 똑같이 어떤 생활 루틴을 만들어 나간다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곳이 기숙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의 단점은 있지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생활을 할 때는 아무래도 자유로운 독립적인 개인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단체 생활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해도 단체 생활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의 장점이 있지만 또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맞지 않기도 하지요. 제가 또 오늘 이후에 기숙사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사회성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자녀가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학업과 여러 활동을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세크리아트 칼리지는 정말 제일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크리아트 칼리지 캠퍼스와 학교 생활 사진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학교 시설과 학교 생활을 좀 더 생생하게 담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저희 트레듀가 학교를 방문을 했었고요. 현재 영상 편집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빨리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 트레듀 채널을 통해서 또 그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동안은
트레듀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학교 사진과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학교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클랜드에서 학군이 가장 좋다라고 일컬어지는 좋은 학군에 있는 또 가장 인기가 있는 랑기토토 칼리지입니다. 제가 가장 인기가 있고 학군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도 저희 아이 둘 다 고등학교를 갈 때는 어느 학교를 갈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학군이 랑기토토가 가장 좋고 랑기토토 때문에 그 지역이 가장 좋은 학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근에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 둘 다 랑기토토 칼리지를 나왔습니다. 제가 랑기토토를 선택을 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남녀공학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다른 학생들에게 이렇게 학교 상담을 할 때는 뉴질랜드는 남녀공학보다 여자학교, 남자학교가 독립된 학교들이 더 많고 그리고 그런 학교들이 조금 더 학업적인 어떤 성취도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실은 하기는 해요. 그게 객관적으로 연구 결과로 나온 발표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녀공학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한테는 제가 다른 성과 같이 그 시기에 공부를 하면서 또 넓은 시각과 밸런스드 된 그런 어떤 뷰 포인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남녀공학 학교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사립학교 뿐만이 아닌 공립학교도 사립학교와 같은 레벨의 퀄리티를 뉴질랜드의 교육청 NZQA에서 똑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립학교인 랑기토토를 택했고요. 그 이유가 세 가지였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랑기토토가 굉장히 큰 학교이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나 또 여러 가지 클럽 활동 등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그 학교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풍부한 경험과 옵션을 갖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랑기토토 칼리지를 저희 아이들에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랑기토토 칼리지를 설명할 내용들이기는 한데요. 제가 좋은 학군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학군은 어디에 있느냐? 오클랜드의 북쪽, 흔히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노스쇼어라고 하지요. 노스쇼어의 브라운스베이, 마이랑이 베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모든 어떤 인프라가 다 주위에 있는 편리한 곳이에요. 쇼핑몰, 그리고 또 좋은 학교들, 그리고 스포츠센터, 또 먹거리, 한인 먹거리들 등등.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노시쇼라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전부 다 바다 옆이 이렇게 돼서 베이라고들 하거든요. 위에 있는 뭐 롱베이서부터 시작해서 토베이, 롱베이, 브라운스베이, 캠벨스베이, 마이랑이 베이, 머레이스 베이, 마이랑이 베이, 캠벨스 베이 뭐 이런 식으로 타카푸나까지 쭉 한 선 해안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바닷가를 앞에 보는 정말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랑기토토 칼리지라는 이름은요. 랑기토토 칼리지에서 앞을 딱 보면 바로 바닷가가 있고 큰 무인도인 랑기토토 섬이 보입니다. 그래서 랑기토토 칼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학부모님들이 함께 오셔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또 아이를 혼자 보내실 때도 홈스테이의 옵션이 좋아요. 좋은 집들이 있고 또 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
키위 홈스테이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집을 가진 한인 홈스테이를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혼자 보내셔도 굉장히 안전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홈스테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4월 이제 텀 2에 한 학생이 랑기토토 칼리지를 입학을 했습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하는 학생이라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번 첫 번째 저에게 요청하신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는 낚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주위에 멀리 아이 혼자서 뭐 버스를 타고 낚싯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주위에 낚싯대를 갖고 가서 편안하게 낚시도 할 수 있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동네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랑기토토구나. 랑기토토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주위에는 그런 바닷가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달이 피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낚시도 수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랑기토토를 권했고 랑기토토에 또 무사히 입학이 잘 되어서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주말에는 그 앞에 있는 바닷가에 나가서 벌써 낚시도 하고 이렇게 큰 물고기도 잡아서 굉장히 주말을 잘 즐기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랑기토토 칼리지는 2025년 기준 약 4,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4,000명의 학생이라면 어마어마하지요. 남반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유학생은 222명, 그리고 또 그 중에 한국인 유학생은 4,000명 중에 33명입니다. 랑기토토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한국 유학생이 정말 많은 것이 아니냐. 한국 학생이 많은 것은 정말로 사실이에요. 동양 학생도 많고 한국 학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랑기토토 칼리지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소문나 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이들을 랑기토토 보낼 만큼 한국인 다른 유학생들도 나도 똑같은 이유로 랑기토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 유학생이 4,000명 중에서 33명인 경우는 실은 많은 편은 아니고요. 실제로 랑기토토를 다니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 도메스틱 학생들은 교포 2세, 3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만 해도 한국을 전혀 아예 모르는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한국 정서를 좀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정서적으로 안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랑기토토 칼리지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오해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랑기토토 칼리지는 9학년부터 13학년까지 5개 학년이 재학하고 있는 남녀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과목 또 수준별 수업이 제공되고 있어서요. 우열반은 아니고 우반, 그러니까 엑셀런스 반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수준 높은 반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에 랑기토토를 9학년에 들어갈 때 테스트를 따로 보고 엑셀런스 반에 따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레벨의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대한 어떤 갈증을 풀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랑기토토 칼리지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학업 수준에 맞춘 유연한 교육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저께 제가 타카푸나 그레마를 말씀드렸는데요. 오클랜드에 있는 2개의 공립학교에서 IB와 NCA를 같이 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랑기토토 칼리지입니다. 랑기토토 칼리지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영미나 다른 나라의 학교, 유명한 해외 명문대학교를 좋은 성적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IB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IB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IB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NCA 학교도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은 많습니다만 우리가 IB를 하는 학교라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고 공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학교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학생들은 본인의 학업 특성에 따라서 NCA냐 IB냐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선택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의대 진학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팁을 드리자면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IB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학업뿐 아니라 예체능 활동, 리더십 프로그램, 진로 상담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활동의 폭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학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고 싶다. 또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은 것을 누려보고 싶다. 스스로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성향의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학교가 바로 랑기토토 칼리지입니다. 랑기토토 칼리지는 굉장히 큰 학교인 만큼 굉장히 넓은 캠퍼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뭐 수학 패컬티, 사이언스 패컬티, 또 아트, 뮤직, 드라마 모든 패컬티를 이렇게 따로따로 다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굉장히 대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교복을 입고 있고요. 13학년 학생은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 이라고 존중을 하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학생처럼 나의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서 하고 싶은 과목을 신청을 하고 그 학과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하러 다니는데요. 처음에는 어디가 어딘지 모를 만큼 캠퍼스가 크기도 합니다. 테니스장, 또 소프트볼, 네트볼, 농구장,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장한 실내처럼 비가 와도 이렇게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큰 돔을 가진 그런 스포츠장까지 구비해 놓고 없는 시설이 없는 가장 큰 대학교만큼 시설이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랑기토토 컬리지 캠퍼스와 학교생활 사진들이 또 뒤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랑기토토 컬리지도 최근에 저희가 촬영을 또 했어요. 그 유튜브와 릴스를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 편집이 완료되면 트레디오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왜냐하면 제가 뉴질랜드 현지에 있으면서 계속 학교들을 방문을 하고 이 학교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 어떠한 업데이트가 될 만한 상황이 있는지 또 이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는지 제가 뭐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학부모님은 아니지만 어쩌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주자주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떤 점을 학교에서 도와줘야 할지를 끊임없이 학교와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가서 찍어놓은 영상들이 참 많은데요. 영상 편집을 하는 속도 등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많이 아직까지는 잘 못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영상 작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밀턴 지역입니다. 해밀턴 지역은 뉴질랜드에서는 4번째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트레디에서 소개를 해주는 도시나 또 학교들은 전부 다 한국 커뮤니티,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숨은 보석 같은 학교나 또 지역들을 많이 소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뿌듯하기도 하네요. 해밀턴은 뉴질랜드에서 중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교육 도시입니다. 오클랜드에서 1시간
20분, 30분 정도 차로 내려가서 있는 도시라 오클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내리면 거기에서 이제 차를 타고,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은 뭐 셔틀이나 이런 이제 교통편을 제공하지요. 데리러 나가지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 오클랜드가 아닌 도시를 찾을 때 가장 접근성이 좋고 공부하기 좋은 도시가 바로 해밀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네 번째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도시는 말씀드린 대로 오클랜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섬에서 가장 큰 도시, 이곳 뉴질랜드 전체에서 두 번째 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이고요. 세 번째 도시는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오클랜드와 인접한 해밀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사이즈나 규모는 작지 않아요. 그런데도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에 있어서는 학업에 어떤 방해할 요소가 없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충분히 누리고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안 그래도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오클랜드가 아닌 곳 중에 어떤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크라이스트 처치 당연히 좋지요. 그리고 네 번째 도시인 이 해밀턴도 참 좋은 학교들도 많고 또 공부하기 좋은데 왜 해밀턴에는 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해밀턴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밀턴에 있는 학교들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해밀턴을 소개를 조금 더 해봐 드리자면 뉴질랜드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와이카토 대학교와 국립폴리텍인 윈텍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전체가 교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그래서 갖고 있고요. 학생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학업 환경이 매우 안정적이고 또 편리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죠. 제일 해밀턴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저한테는 생활비가 오클랜드나 웰링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오클랜드와 가깝지만 오클랜드가 아니라서 영어를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 이 나라 키위 학생들과 조금 더 많이 믹스가 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 학업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대학생이나 또 유학 후 이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플랫비, 렌트비 이런 비용들도 집값들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저렴해서 생활비 등이 가장 안 드는 지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해밀턴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산업 부분도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과학, IT 분야가 활발하고요. 여러분도 제일 잘 아시는 키위의 회사 제스프리가 바로 본사가 이 해밀턴에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낙농식품 회사인 폰테라도 해밀턴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과 실제로 연계된 그런 학업들, 과목들이 많이 있고 그런 실용적인 교육의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해밀턴은 외국 학생들이 와서 좋은 그런 어떤 결과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처음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해밀턴 지역에 추천드리고자 하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볼까요?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 학교 이름이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입니다. 세인트 피터스를 리서치해서 보시면은 네이버에 뉴질랜드의 세인트 피터스라는 학교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굉장히 특별한 학교가 바로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입니다.
이 케임브리지는 지역 이름이에요. 이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는 뉴질랜드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 기숙사 학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립학교가 나왔어요.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는 해밀턴 근교의 정말 아름다운 케임브리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밀턴에서 약 한 20분 정도 차로 가는 그런 거리에 있는 굉장히 조용하고 아름다운 소도시에 위치해 있는 학교이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 케임브리지인데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뉴질랜드에 정착을 했을 때는 크라이스트 처치로 이민을 처음에 갔었고요. 30년 전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4년을 살다가 오클랜드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그 섬을 건넜고 또 이제 웰링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오클랜드까지 차를 운전을 해서 올라오는데 곳곳의 도시들을 구경을 했죠. 케임브리지를 가서 보고 와 진짜로 아름다운 곳이구나. 내가 목표를 오클랜드로 했지만 진짜 이런 동네에서 살면 좋겠다. 내가 다음번에 꼭 케임브리지에 놀러 와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인상이 깊었던 곳이 케임브리지입니다. 케임브리지는 이 북섬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부촌 좋은 집이나 그런 어떤 부촌이 형성되어 있는 동네예요. 여기에 아주 큰 땅을 가지고 그 학교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바로 이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고요.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교육 환경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는 균형 잡힌 유학생활을 하기 좋은 학교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는 제가 자랑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실은 이 30분 내내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제가 할 말이 많은 그런 학교이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9학년부터 13학년 시절까지 해서 내가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떤 교육적인 측면 또 고등학교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어떤 활동들 정서적인 면들 또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어떤 좋은 숙소의 시설 모든 것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로 1번으로 세인트 피터스 칼리지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학교고 내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학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는 7학년부터 13학년까지 7개 학년이 있는 사립 남녀공학 기숙사 중고등학교입니다. 2025년 기준에 1189명이 재학 중이고요. 유학생은 42명, 한국인은 5명입니다. 국제학생의 비율이 근데 굉장히 다양해요. 유학생이 42명이라고 했죠. 그 42명은 정말 갖은 나라에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온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중국 학생이 유학생이 많다 이렇게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지 않고 남미도 있고 유럽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한국도 있고 여러 또 남미도 있고 여러 나라에 걸쳐서 많은 나라의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생의 비율이 다양하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뉴질랜드의 도메스틱 그 동네에 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요. 한국 학생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도 특징이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믹스가 잘 되고 또 영어 실력이 가장 빠르게 향상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또 학업적으로 보자면 NCEA와 IB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B를 하는 학교는 공부를 일단은 잘하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는 IB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내가 세계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IB 공부를 하는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역시 자랑하면서 매년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를 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도메스틱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공립학교를 가는 비용만큼을 학교에다가 내고 또 더욱이 기숙사 비용까지 내고 학교를 다닐 만큼 그런 이제 교육 면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공립학교가 퀄리티가 아주 좋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레벨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내가 굳이 지금 대학교를 갈 것인가, 나는 기술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나는 IT를 공부할 거야 라는 학생도 있고, 나는 정말 공부에 목숨을 걸고 공부가 재밌어 라고 하는 학생들도 여러 레벨이 있지만, 이런 사립학교의 분위기는 거의 다 학생들의 레벨이 비슷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학교를 공부를 해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적인 환경이 확립되어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비용을 많이 내는 이유가 이런 사립학교가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이해가 빠르고 공부를 충분히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선생님들을 리크루트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한다는 것인데요. 한 예로 예전에 저희 학생 한 명이 실제로 뉴질랜드를 올 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영어를 잘하는 그런 실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6개월 만에 그 학생은 영어에 정말 수업을 웬간히 다 알아듣고 성적표에 일단은 모두 다 엑셀런스를 찍을 만큼 그런 어떤 성적의 향상과 영어의 향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공부에 너무 욕심이 나다 보니 또 이제 오클랜드에 있는 학교에 와서 뭔가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싶다라고 해서 오클랜드에 있는 학교를 이제 옮겨왔어요. 그런데 오클랜드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모르는 것이 케임브리지에 있었을 때는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에 있었을 때는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그냥 물어보면 정말로 잘 설명을 해주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잘 설명을 해줬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저한테 과외를 해볼까요? 라고 한번 물었었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학생에게 다시 연락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공부는 요즘 좀 잘 되어 가나 보다 그랬더니 제가 이 학교에 왔지만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 그러니까 전 학교지요. 전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답을 해줘갖고 그걸로 과외를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솔직히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학간 학생이 나에게 무엇을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개념이나 공부를 설명을 해준다는 것, 어떤 참고 자료를 전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는 진짜로 진심으로 가르치더라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세인트 피터스 선생님들의 이제 교육 열과 학교의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학구적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었고요.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는 사립학교인 만큼 특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합니다. 골프, 승마, 수영 등 다양한 종목에서 전문적인 코칭과 훈련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요. 학교 안에 승마장과 또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몇 개의 운동 짐, 체육관, 또 암벽타기 시설 같은 것도 가장 큰 것 같았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또 기숙사도 제가 다녀본 기숙사 중에서 가장 시설이 좋았습니다. 기숙사 시설도 좋았거니와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과일이나 음료를 각 기숙사마다 정말 풍부하게 배치를 해주는 것도 아이들이 절대로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음식들을 배치해 놓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역시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자립심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면서도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아까 기숙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뒤에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요. 기숙사는 대부분이 생활이 규칙적으로 좀 짜여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부를 할 때 아마 규칙적이기는 하겠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가방 싸고 아침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학원 가고 집에 들어오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자고 이런 이 루틴 정말 간단한 루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숙사에서 있을 때는 아침에 전부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뭐 캠퍼스를 뛴다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 시간에는 내가 그냥 뛰고 싶은 아이들은 이제 뛰고 아침을 준비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아침을 기숙사 식당에서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을 이제 학교에 이제 가게 되죠. 기숙사에 있는 좋은 점은 절대로 지각과 결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에 외부에 나갈 때도 철저하게 언제, 왜, 누구랑 나가야 하는지 몇 날, 며칠 날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의 에이전트나 가디언이나 부모님의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고 그것이 기숙사에 또 허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수업을 마치고 나면 보통 아이들이 모두 다 같이 이제 운동을 하거나 어떤 뭐 체스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요. 저녁 시간에 한 5시 반에서 6시 이 정도에 저녁을 먹고 그러고 나면은 모두 다 프랩 타임이라고 해서 한 교실에 이제 이렇게 모여 있겠죠. 그러면 당직 선생님들이나 또 사감 그 기숙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거기서 함께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그 시간에는 숙제를 하기도 하고 좀 부족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잘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근데 오늘 당직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선생님과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물어볼 수 있고 하는 그런 프랩 타임이 있습니다. 프랩 타임이 끝나면 각자 씻고 샤워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9시에서 9시 반 이렇게 되고 또 이제 학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불을 끄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지요. 조금 빨리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이제 잘 때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이제 자기도 하고 또 기숙사에서는요 남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 여학생들은 그런 문제가 많이 없는데 남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는 컴퓨터나 또 핸드폰에 너무 빠져있다. 이걸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담을 진짜로 많이 받는데 기숙사가 바로 해답입니다. 기숙사에서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정말 바쁘게 생활을 하고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만 보고 있을 새가 없어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와 연락을 할 새도 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에서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연락이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연락이 잘 안 된다. 통화하고 싶을 때는 이제 주말에 시간을 가지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과 이런 어떤 뭐 게임이나
컴퓨터에 컴퓨터에만 빠져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 참 좋고요. 주말이나 이런 때는 학교 안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해요. 쇼핑을 나가고 싶다, 머리를 이제 좀 깎고 싶다, 이럴 때는 선생님과 함께 같이 스쿨 버스를 타고 쇼핑몰에 나가서 뭐 오늘 10시부터 3시까지만 뭐 이렇게 각자 그 쇼핑몰에서 있다가 우리가 3시에 모여서 같이 가자라고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무엇을 좀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국 음식점 같은 데를 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주말에도 아주 빡빡한 시간들을 채우기도 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를 정리를 한번 한다면, 자녀분이 영어 실력을 가장 빨리 늘렸으면 좋겠다. 또 유학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가장 여학생들은 안전한 생활을 부모님들이 가장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안전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기숙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또 풍부한 어떤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유학생을 잘 케어해주는 학교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바로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의 캠퍼스 전경과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는 특히나 우리가 생각하는 파란 눈과 노란 금발을 가진 서양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제 학교의 전경이기도 하고요.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를 가보면 정말 리조트처럼 아름다워요. 제가 학교 여러 곳을 방문을 하다가 발견한 곳이 이렇게 숲속인데요. 학교 안에 숲속인데 앞에 이렇게 해가 나무들 사이로 이렇게 쫙 비쳐 들어와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숲속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케임브리지를 가게 되면 꼭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의 그 숲속을 한번 다시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부지가 크기 때문에 남자 기숙사가 굉장히 큰 운동장 저쪽 끝에 있고요. 여자 기숙사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기숙사 부지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캠퍼스도 크고 운동장도 크고 또 그 뒤에는 학교의 땅으로 소들을 키우는 그런 농장도 있습니다. 워낙 소들도 많고 농장도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우유를 짜서 또 폰테라 우유 공장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하네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마장도 있고 또 골프 연습장도 있고 바로 앞에는 세계적인 그 벨로드롬, 그 자전거 경주 있죠. 경기 자전거라고 하던가요? 그 벨로드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승마를 하고 싶은데 유학생이고 말이 없어요. 그 승마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말을 학교에서 키우면서 관리를 하는 마구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학생은 승마장이나 또 이렇게 승마장을 좀 사용하고 싶을 때는 바로 앞에 길 건너에 있는 또 승마 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승마를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설이 있는 굉장히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인트 피터스입니다. 이렇게 학업과 생활이 아주 조화롭게 이룰 공간이 많은 공간이 있는 곳이고요.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는 뉴질랜드 특유의 이렇게 드넓고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매일 진짜로 푸른 잔디, 맑은 공기, 그리고 고요한 자연 속에서 정말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은 실은 단순한 풍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공부에 더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기반이 되어준다는 것인데요. 또 기숙사 학교인 만큼 이 캠퍼스가 곧 학생들의 하루 일과의 무대가 되기도 하지요. 등굣길, 수업, 운동, 식사, 독서 모든 순간이 자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입니다.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아이들이 먼 타지에서 정말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요? 인데요.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자연 환경, 교육 환경 자체가 그 어떤 조건보다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날카롭거나 긴장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정말로 안정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빠른 세틀먼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캠퍼스를 가서 투어를 해보시는 것도 저희는 권장을 합니다. 가서 보시면은 이런 곳이면 정말 참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는 부모님들과 학교 투어를 갔을 때 한 분도 글쎄 하고 주저하는 분이 없으셨어요. 100% 와, 학교가 정말 너무 좋으네요.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학교 투어를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저희 트레듀에는 학교 투어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는 학교만을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가 어떤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오는 곳은 어떨지 와야 될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 맞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시고자 학교 투어를 한 이틀, 3일 이렇게 정해서 뉴질랜드에 오시는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뉴질랜드에 와서 저희가 소개해주는 몇 군데의 학교를 이렇게 투어를 해보시면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설명이 뭔지 알겠어요. 제가 설명을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좋네요. 꼭 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직접 와서 보고 빨리 오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보통 두세 학교의 옵션을 드리는데요. 계속해서 이 학교는 어떨까요? 한 10군데, 20군데의 학교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속 헷갈릴 때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학생에게는 이 학교가 정말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딱 설명을 드리지만 그것이 글쎄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는 만약에 오실 그런 상황만 된다면 오셔서 학교를 투어하는 것도 저희 트레듀에서 도와드리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틀 사흘을 학교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 때는 저희 트레듀에 이런 옵션을 학교를 선정해 주는 옵션을 믿고 또 저희가 대신해서 거기에 대한 상담을 잘 해드릴 수 있을 테니 걱정 말고 상담을 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트 피터스 케임브리지를 방문해서 학교와 저희 학생들을 찍은 영상을 트레듀 유튜브와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뉴질랜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와 영상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굉장히 설명이 길었어요. 1시간이 됐네요. 원래는 30분인데 세인트 피터스 설명을 하다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혼자 기숙사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엄마 없이 지내야 하다 보니 학교 분위기가 걱정돼서요. 아이들끼리 예의 바르고 잘 지내는 분위기인가요? 정말 솔직한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분이 계속 올려주셔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아이가 공부는 꽤 하는 편이라 나중에 의대 쪽으로 진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뉴질랜드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은 잘 몰라서 조언 같은 것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입학할 때도 도움 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굉장히 대답을 오랫동안 많이 해야 할 그런 답이기는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기숙사의 분위기는 뉴질랜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엄마, 애들이 착해. 뭐 좋아요가 아니라 착해. 선생님들이 착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뭐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매너 등을 공부를 시키는 것, 상대방과의 관계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일단 예의 바르고 잘 지내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뉴질랜드는 노 불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절대로 다른 학생들을 놀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길게 지나서 짧게 대답을 일단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또 다시 상담을 이야기를 드릴 테니 이제 그 시간에 내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대 쪽의 조언은 이거는 굉장히 긴 설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 답글이나 아니면은 뭐 카톡, SNS, 또 전화 어느 것으로라도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날 때 대학 입학 당연히 저희가 뉴질랜드 학교를 끝날 때까지는 저희 학생을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트레듀에 맡겨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이만 시간이 너무 오래 길게 지체가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가 아니더라도 뉴질랜드 유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의대 질문이 있으시면 트레듀로 연락을 주시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해밀턴에 위치한 공립 여자 기숙사 학교인 해밀턴 걸스 하이스쿨 또 파머스턴 노스 걸즈 하이스쿨과 보이즈 하이스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